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여의 길을 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 일련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고 이런 결과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계속 평가 중이라며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북한 당국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엔이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8일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운반 체계를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추진은 영내와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사무총장은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 분석 중이라며 일본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하고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주목받았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간 선거로 인해 경제 등 국내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은 특히 중국 문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 그리고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법안에 추가로 지지 서명한 의원은 1명에 그쳐 총 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채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더 조이도록 하는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도 지난해 10월 상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의회 내 당파적 의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반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올해 들어 의회 내 관심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지지의원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고 의회 내 당파적 이견까지 커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월 VOA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2월 외교위 심의안건으로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 심의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등 국내 사안에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첫 안건인 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류 때문에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을 통해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중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또 메시지도 보내고. 한편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부활절 휴회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약 일주일 만에 한국 업체가 소유한 금강산 골프장 숙박단지에 대한 철거를 마무리한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금강 호텔도 해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해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단지를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중심부 건물과 그 옆, 뒤쪽으로 자리했던 8개의 건물이 모두 해체돼 바닥에 일부 흔적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앞서 BOA는 이곳을 촬영한 9일과 10일, 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9일까지 온전했던 숙박단지 건물이 10일 중심부 건물부터 해체되기 시작해 11일엔 건물 2개 동이 사라지고 나머지 6개 동도 해체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을 통해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들도 사실상 해체가 완료된 게 확인된 겁니다. 건물이 온전했던 시점을 기준으론 8일,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를 기준으론 7일 만에 해체 작업을 끝낸 겁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해체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whatever was there in terms of those buildings were basically demolished within 8 days. I don't know how they did it so fast. Maybe ran a bulldozer through them.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 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로 지난 2008년 개장했지만 불과 2달여 만에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왔습니다. 아난티 측은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골프장 18개 홀과 리조트 96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한화로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철거를 진행해온 해금강 호텔도 계속 해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해금강 호텔의 윗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진 듯 내부를 드러내고 있었고 건물 앞 공터에는 건축 폐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화질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해금강 호텔은 1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만을 남긴 채 윗부분이 모두 사라져 있었으며 건물 앞면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골프장 숙박단지와 마찬가지로 해금강 호텔도 조만간 해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비를 투입한 멀쩡한 건물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폭파하고 해체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태에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 정권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 암호화폐 전문가가 암호화폐 기관들에 대한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디파이언스 캐피털의 아서청 창립자는 최근 트위터에 북한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공간 내 주요 기업들을 모두 노리고 있을 것이라며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이 표적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창립자는 지난 14일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암호화폐 산업이 극도로 지략적이며 정교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앞서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집단이 지난달 말 비디오 게임 업체로부터 약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지난주 라자루스와 APT38을 배후로 지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3월 교역액이 6,063만 5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입액은 5,706만 달러, 수출액은 357만 달러에 그쳐 교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북중 교역액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 북중 교역액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1월과 2월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배 증가한 1억 3,62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3월까지 합한 누적액은 1억 9,68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